시작하겠습니다. 타임. 안녕하세요. 송인영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비주류 문화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리서치 앤 마케츠에 따르면 세계 커피 시장 중 스페셜티 커피의 점유율은 고작 12.9%, 나머지는 모두 커머셜 마켓입니다. 스페셜티 업계의 우리는 과연 이 시장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해 왔을까요? 대회에서만 가능한 개인의 테크닉이나 미분 제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기술이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제가 오늘 소개할 방식은 바로 분리 추출입니다. 오늘의 시연은 추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생두에 대한 소개는 시연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한 변수는 세 가지: 분쇄 분포, 삼투, 그리고 온도입니다. 첫 번째는 분쇄 분포입니다. 먼저 앞쪽에 준비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준비된 분쇄 분포 자료는 오늘 사용할 커피를 공식 그라인더인 코만단테로 간 겁니다. 크게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율은 550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약 65대 35입니다. 저는 먼저 전체 도직량 15g 중 약 65%를 차지하는 추출이 느린 굵은 입자 9.5g을 13배수인 124g의 물과 먼저 추출하겠습니다. 추출이 빠른 35%의 가는 입자 5.5g은 30초 후에 넣습니다. 이때 물은 마찬가지로 13배수인 71g을 넣습니다. 커피는 수율에 따라 다른 향미가 납니다. 저수율에서는 저분자의 가벼운 향과 산미가, 고수율에서는 고분자의 무거운 향과 섬세한 단맛, 그리고 바디가 추출됩니다. 음료 내의 수율이 균일해지면 향미는 클린해지죠. 하지만 굵은 입자는 추출되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분리 추출로 두 입자 간의 수율 차이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삼투입니다. 삼투는 성분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먼저 넣은 굵은 입자는 순수한 물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삼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넣은 가는 입자는 커피 용액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투가 느려집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입자 간 수율이 유사해지고 향미가 클린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침출이 가능한 디셈버 드리퍼를 사용했는데요. 1분 30초에 홀을 모두 열어 배수를 시작해 커피 전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디셈버는 플랫베드의 배수가 빨라 커피의 수율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가는 입자를 추출할 때는 교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터 드로퍼를 사용합니다. 급수량의 20%는 외곽에, 80%는 중앙에 부어줍니다. 마지막 변수는 온도입니다. 굵은 입자만을 추출할 때는 95도의 고온의 물을, 가는 입자를 넣은 뒤엔 83도의 저온의 물을 사용합니다. 저온의 물은 가는 입자의 추출 속도를 느리게 함과 동시에 굵은 입자의 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이러한 분리 추출은 세 가지 변수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사람의 테크닉이 아닌 논리적이고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추출된 커피엔 급수량의 10%의 물을 바이패스해 5%의 물을 바이패스해 음료의 밸런스를 잡아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피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국경 지역 볼칸에 위치한 핀카 과류모의 게이샤 내추럴입니다. 핀카 과류모는 해발고도 1950m, 태평양과 캐리비안의 해풍이 만나는 볼칸의 건조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풍이 부딪혀 잎이 떨어질 정도의 돌풍이 되는 이곳에서 커피를 키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산자인 라티보르는 산 사면을 파내고 커피나무를 심어서 바람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바람을 피하고 나니 건조한 기후는 커피의 향과 당도를 높이는 최고의 환경이었죠. 이곳의 게이샤는 수령이 채 10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무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게이샤에서는 농염하고 짙은 핵과류의 향미가 나지만 게이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섬세한 꽃향기는 어린 게이샤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젊은 날의 특권 같은 겁니다.
라티보르는 이 아름다운 특징을 장시간의 내추럴 가공으로 극대화시켰는데요. 브릭스 20 이상의 당도 높은 체리를 그늘진 아프리칸 베드에서 15일간 수분율 60%가 될 때까지 1차로 건조한 다음 해가 비치지 않는 암실로 옮겨 15일간 2차로 천천히 건조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암실에서 커피의 수분은 균질화되고 체리의 배아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자체적인 효소 반응을 일으키고 섬세한 향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2017년 처음으로 커피를 수확한 핑카 과류호는 2020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 부문에서 우승을, 다음 해인 21년 동일 부문에서 2등을, 그리고 22년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로스팅은 향 표현이 좋은 이카와를 이용해 88%의 수율로 6분 30초 로스팅한 뒤 3일간 디게싱했습니다. DTR은 15%, 아그트론 60으로 단맛과 질감을 살리고 입자의 형태가 둥글어 균일한 추출을 할 수 있는 코만단테로 분쇄했습니다. 잔은 오목한 형태로 향미를 더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고 예열하지 않은 두꺼운 도기잔을 사용해 바로 드실 수 있는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시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리플렛 뒷장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커피를 제공해드리면 바로 시향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립션 노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로마에서 자두, 복숭아, 딸기와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 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플레이버는 뜨거울 때 딸기, 자두, 복숭아, 레드 와인을, 따뜻할 때에는 자두와 복숭아를, 식었을 때에는 자두와 오렌지 과즙을, 애프터 테이스트는 따뜻한 온도까지 자두와 딸기와 복숭아와 무화과를, 식었을 때에는 자두와 약간의 카카오 뉴스, 그리고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 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애시디티는 뜨거울 때 미디엄 하이 강도의 자몽과 딸기의 경쾌한 애시디티를, 따뜻한 온도에서는 미디엄 강도의 천도복숭아의 부드러운 애시디티를, 식었을 때에는 청사과의 섬세한 애시디티를, 스윗니스는 따뜻한 온도까지 복숭아, 청과 같은 진하고 오래 지속되는 단맛을, 식었을 때에는 천도복숭아와 리치와 같은 부드럽고 섬세한 단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는 따뜻한 온도까지 미디엄으로 지속되다가 식었을 때에는 미디엄 라이트로 변하게 되고 주시하고 스파클링한 마우스필을 전 온도에 걸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토콜을 듣고 따라주세요. 먼저 몸을 숙여 앞쪽에 있는 컵의 뚜껑을 열면서 향을 1차로 평가하신 다음 뚜껑은 잔의 오른쪽에 내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준비된 커핑 스푼을 이용해서 커피를 5번 휘저으면서 아로마를 2차로 평가해 주시고 사용하신 스푼은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향의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잔에서 직접 커피를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어떠셨나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무대 시연, 그래서 시장의 성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연, 이 시연이 여러분들께 그러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커피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송인영이었습니다. 타임. 와!